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연초에 시작할 경우 목표 대학도 정했고 희망 입학 연도도 정했는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어이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점의 민족입니다. 요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생학과, 방사선학과 등 전문대 보건계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대졸자 전형이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열의 9은 대졸자 전형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플래너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진행 중 주의사항과 목표대학별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통장잔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대졸자 전형의 지원 시기는 수시 1차와 2차와 정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초대절과 동등한 전문학사학위를 이용하여 해당 시기에 지원하시게 될 건데,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수강 신청 시기입니다. 학점은행제 수강 신청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은 수시 1차 원수 접수 기간인 9월 전에 학점은행제 8월 학위 신청 마지막 기간 7월 15일까지 모든 과정을 끝마치기 위해서 늦어도 3월 초에는 마지막 수강 신청을 끝마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수시 2차의 원서 접수 기간은 보통 11월 초입니다. 수시 2차는 1차와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가 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단 학위 취득 예정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독학사, 자격증, 수업 등 모든 과정을 10월까지 끝마치셔야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2학기 수강 신청은 무조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 인정 신청이 안 된 상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경우 과정이 끝난 과목들의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고요? 그렇다면 뭐하고 계세요? 빨리 점검해야죠. 그리고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왜 남을 신뢰하고 100% 유지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점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학습계획 한번 살펴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럼 이어서 수시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나는 정시로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바로 나의 목표 대학의 정원 선정 방법을 파악하라입니다. 대졸자 전형의 경우 인원 선발 방식이 특이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선발 인원을 정해놓는 경우와 결원 정시 선발인데요. 결원 정시 선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대학에서 간호학과 3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수시 1차에서 26명이 뽑혔어요. 그럼 2차로 4명이 이월됩니다. 그러고도 결원이 발생하면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경우 예비가 도는 일이 거의 없고 있어도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매우 치열합니다. 실제로 수시보다 커트라인이 대부분 더 높습니다. 자, 근데 굳이 정원 선정 방법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이 진행하실 전공을 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표 전공을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경영학이나 아동학의 경우 전공학점을 대체할 수단이 많지만 사회복지학의 경우 전공학점을 대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 전공 15과목을 들으셔야 하는데 1년 기준 최대 14과목까지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연초에 시작할 경우 목표 대학도 정했고 희망 입학 연도도 정했는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어이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황당함을 겪지 않으려면 최소한 2학기에는 시작하셔야 이번 연도 2학기 8과목, 내년 초 1학기 8과목, 총 16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니까 원하는 전공으로 지원도 되고 선발 인원이 넉넉한 수시 1차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합격률을 보다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찰나의 시간이 후에 여러분의 결정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심이 섰다면 시작하세요.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공 설정과 학습 설계를 도와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에게 관리를 맡기시든지 혼자 교육원 알아보고 하시든지 하세요. 혼자 한다고 뭐라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해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에는 2023년 지역보건대학별 대졸자 전형 평균 커트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